정광훈 얘기하죠. 오늘 좀 놀라운 얘기라서. 정광훈 씨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했죠. 이제 정광훈 씨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업체들을 자녀들한테로 이제 몰아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제 며느리가 있고, 네, 아들과 며느리는 또 지금 장신대 3학년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좀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정광훈 씨 사업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정광훈 씨는 요즘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사업에 진심이었어요. 사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게 예전에 제가 네. 2019년에 취업했던 사업체들인데, 네. 청교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성교카드, 보험업들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작게 이제 그 사진 보이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장위동에 작게 이제 이렇게 콜센터를 하기 위한 이 사업장을 마련해 놓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막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 이게 실상은 정광훈 씨에게 시드머니를 갖게 해준 업종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금랑교회 같은 데서 집회하면 쫙 다 이제 뿌려가지고 교인들 서명받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들이었고요. 2014년에 선교은행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은행 하면서 뭐 지점장 선발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교육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여러 언론에도 뭐 광고 내고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업에 걸리거든요. 원래 은행이란 말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시온 상조라는 것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조 회사로 등록이 된 게 아니라 방판업으로 아마 등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직권 취소가 아마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꽃배달, 뭐 출판사, 뭐 음향 영비 장비 업체 이런 것, 영상 장비 업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단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정광훈 씨 교회 홈페이지를 살려서 하단만 지금 캡처해서 놓은 거거든요. 아, 이게 하단에 이렇게 돼 죽어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 살렸군요. 네, 죽어 있는 홈페이지를 살려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업체들이 쫙 이렇게 있었고. 아, 이승만 영화 후원회까지 있군요. 한때 그 서세원 씨랑 같이 이승만 영화 만든다고도 돈 많이 돈만 벌었어요. 모았는데 영화는 안 만들었죠. 영화는 안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단계 형식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정광훈 씨 자체가 이제 보이콧 대상이다 보니 더더욱 이런 어떤 업체들의 문제도 좀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선전선동으로 이제 모인 교인들이 자기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여실히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정광훈 씨가 성교카드를 농협과 계약을 2000년대 초반에 맺었는데, 그런데 제가 2019년에 취재했을 때 누적 개수 1,300장밖에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나라를 이렇게 쏙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동안에 4만 장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MBC에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6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업 확장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정광훈은 이번 일로 뭐 구속이 되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했다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정광훈 씨 계속 보도하면서, 정광훈 씨는 계속 선거에서 원내 진입 못하더라도 남는 장사다. 본인은 별로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선거를 계기로 자기 사업을 더 번창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세를 더 확장시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비즈니스로.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이제 인터뷰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그 정광훈 씨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왜 그 탈북자들 특히 앞세워가지고 청와대 넘어가라 그랬고 정광훈 씨가 진두지휘 이제 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지시 사실상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런 발언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만 문제가 됐고, 정광훈 씨는 쏙 빠져나갔어요. 그때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머리까지 꺾고 유서까지 쓰고 순국교사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뒤에 부대가 들어올 줄 알고 1차 차벽까지 뚫고 갔는데 오지는 않고 차벽은 또 있고, 근데 그때 있었던 또 차벽이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차벽이었다 뭐 이러면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정광훈 씨한테 돌아섰는데 서명도 계속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정광훈 씨가 청와대 앞에 그 천막 칠 때 저거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서명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계속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더니 이거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면서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다 폐기했을까 하는 물음표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수사를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이렇게 사업체들로 인해서 가지고 더 좀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구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요거 하나 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2023년도에 이제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지만 저희 좀 더 상세하게 볼 건데요. 2023년도에 제가 받았던 제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광훈 씨가 이제 원래도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알뜰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난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정광훈 씨 제보자들은 특히 제가 음성을 잘 안 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폭력적이다 보니까 제보자들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겠죠. 너무 두려워하시니까 제가 정말 웬만하면은 음성이랑 이런 걸 안 까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정광훈 씨가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요때 살짝 부인도 했지만 본인이 요것 때문에 만나려고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그 휴대폰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 대통령실 수석 누구랑 연락하세요? 정무수석? 그것은 네. 내 말 들어봐요. 이것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 들어봐. 네. 이 휴대폰 사업을 이제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애들을 네. 생태계로 조직을 해놨다고 생태계로. 그럼 내가 그걸 파악을 하고 네. 그럼 왜 우파 청년들은 말이야 우파 청년들한테는 왜 일할 기회를 안 주냐 여기 대해서 내가 반발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수석을 불러서 네. 수석 누구? 그 담당 수석이니까 뭐 내가 이진복? 그때 시행은 안 했지만은 만약에 그걸 수석을 부른다면 뭐 나하고 제일 잘 통하는 뭐 강승규 사회수석 네. 사회수석을 잘 통하니까 내가 사회수석을 불러가지고 왜 오빠 청년들한테는 왜 밥 먹어 살게 안 해주냐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네. 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컸잖아 우리 딸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 아빠 정말로 깜빵 한번 더 가고 싶어? 이래 우리 한나가 그 왜 그랬더니 보라고 지금 이 휴대폰 사업은 이게 원래가 KT 있잖아 KT 네. KT하고 SK하고 LG가 하거든 네. 하는데 거기서 실무자로 일하는 과장급 있잖아 네. 과장급은 다 좌파들이야 좌파들인데 만약에 아빠가 무슨 청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뤄냈다 그러면 아빠는 바로 깜빵이야 제발 말이야 사고 치지 말고 내가 하도록 감언을 하더라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네가 해 했더니 우리 한나는 이제 미국에서 벌써 중고등학교 다니고 다 해가지고 정확해요 네. 논리적으로 전부 그 좌파 애들을 설득을 했어. 네. 아니 왜 다른 회사에는 허가해주고 왜 우리는 허가 안 해주냐 했더니 그러면 뭘 서류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수도 없이 그 까다로운 것을 다 돌파해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야. 네. 받았더니요 이게 좌파 언론 쪽에서 정가훈 목사가 뭐 대통령실한테 뺨을 써가지고 했다 뭐 했다 내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요 그 회사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네.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감사한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200개 가까이를 허가를 해줬거든, 회사를. 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이게 처음이라고 오히려 감동을 먹었다니까. 지금 하면서도 제일 이 경제 쪽으로는 세금 포탈이 제일 큰 문제잖아. 네. 근데 정확하게 해요. 자, 첫 번째는 본인이 이 휴대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수석을 불렀었다. 그때 딸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와중에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게, 이 휴대폰 사업할 때도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알뜰폰 시작할 때. 근데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기존의 알뜰폰보다 요금제가 비싸다.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 수석실에 무슨 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들었던 제보였는데 이걸 확인한 거지. 근데 본인이 뭐가 찔렸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할까? 한 가지가 또 있고, 감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감사를 받았을까? 네, 요거 되게 궁금했습니다. 딸이 정확하게 했다는 이 업체들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은 정광훈 씨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거기서 이제 골목을 나오면 건물 하나가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 건물에 정광훈 씨 사업자에 9개가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의 여기를 본인들의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이고요. 1층부터 보면 엔제이어스, NJ 브릿지, 퓨리턴, 리엔준, 뉴 퓨리턴 퍼블리싱, 광화문 온, 더 NJ, 더 P&L. 네, 이렇게 9개 업체가 한꺼번에 1, 2, 3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볼까요? 네, 볼까요? 더 P&L이 이게 이제 여론조사 업체죠? 알뜰폰 사업하는 퍼스트 모바일 하는 이게 휴대폰 업체. 네. 네. 휴대폰 거기 이제 업체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정광훈 씨의 딸이 하고 있죠. 아까 전 하고 한나라고 있다가 그랬죠? 전 한나 대표가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분이 맡았어요. 김성용이라는 사람. 네, 김성용이라는 사람한테 갔는데 여기 이제 사업 목적을 잘 봐야 됩니다. 사업 목적이 다른 게 더 주요하게 들어가 있지 뭔가 콜센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네. 있긴 있겠죠. 근데 콜센터보다는 다른 뭐 음반, 비디오물 소매업, 전자상거래, 공연시설, 광고 대행업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사업 목적이 더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 업이 있어요.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좀 올라와 있는데 2020년에 꽤 이제 소득을 얻었다가 지금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하향세네요. 네. 34억 정도 벌었는데 2022년에는 21억 정도로 줄었네요. 그래도 엄청나네요, 이게. 저거에 뭐 매출을 매출액이니까. 약간 좀 좀 세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콜센터업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고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이 알뜰폰 가능한데, 개인 정보 수집을 하는 업체에서 지금 또 여론조사업을 지금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많이 수상하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관.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약관 속에 소비자들한테 불리하게 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네. 특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쿠키 정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데를 들어가서 뭘 샀는지, 그리고 뭘 봤는지 이런 것들 정보가 다 취득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정보까지도 파악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 좀 전화해서 여러 사람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쿠키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로 별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요즘에 이런 게 안 그래도 그 화두다,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일단은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정의 제재도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모바일 약관에는 좀 되게 더 독특한 게 있었어요.
보시면 기타 수집 정보,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번호 이동 전 사업자 정보, 가입자 정보, 번호 이동 인증 정보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주소록 차량 운행 정보 이력, 휴대폰 사용 실태 뭐 이런 것들, 쿠키, 접속, 로그, 접속 IP, 통계 데이터, 홈페이지 설정 정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압수수색 효과입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게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소비자본이라든지 뭐 공정위에 이제 소비자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소비자들은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계속 볼게요. 제3자 동의를 보통 받잖아요. 근데 제3자 동의를 받는데 주식회사 NJ어스랑 NJ브릿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이런 고지를 사실 잘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고지를 제대로 할까요? 아마 근데 문제는 정광훈 씨 지지자들은 나는 고지 안 받았어도 괜찮아 라고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를 결합해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네. 그럼 이제 NJ어스랑 NJ브릿지가 어떤 데인지를 좀 볼게요. 제3자 동의 받고 있는 곳. 네. 우선 NJ브릿지. 네, NJ브릿지 볼까요? 여기도 감사가 전한 날씨예요. 네, 그리고 사업 목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감사 전환나. 네,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사업 목적도. 아유, 네, 좀 대단한. 네. 그리고 콜센터 있네요. 콜센터. 네, 콜센터 있습니다 여기. 네, 거긴 콜센터 있죠. 네. 그리고 NJ어스 다음 거 NJ어스 보시면 NJ어스. 네. NJ어스가 실제로 여기 콜센터업을 더 콜센터. 적극적으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콜센터 네. 운영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죠. 콜센터 대행 서비스업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네. 전환란은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광훈 씨 업체들이 또 다른 이렇게 겹치는 이름들이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여기에 지금 NJ어스 직원이 몇 명인지가 나오는데요. 네. 2024년에 49명? 네, 거의 50명이잖아요. 50명.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갔을 때 그 들어가 사무실까지 못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 콜센터처럼 이렇게 보이긴 했어요. 근데 49명이나 수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는 정말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 좀 여러 가지로 좀 예.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NJ어스 같은 경우가 더 콜센터 업을 하는 업체 같잖아요. 네. 근데 굳이 왜 더 P&L에서 제3자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그것도 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인데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해지는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 볼까요? 더 NJ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같은 건물에 있죠. 대표는 네, 전한나. 딸. 네, 딸 딸이고요. 전한나. 아까 그 뭐 자기가 미국에 있다는 그 딸. 아니요, 지금 한국에 있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그 딸이죠. 네. 전 애녹이 아들이다. 네. 아들, 딸 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딸이 지금 대표로 있고 여기는 사업 목적 보니까 뭐 종합 인테리어 공사업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신탁, 컨설팅,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 네, 방송 저작권 취득, 대행 및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업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광화문 온이라는 곳인데 여기 실제로 홈쇼핑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도 전한나 씨가 네. 역시 전환나네요. 이사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자기 자식들은 다 일종의 이제 사랑제일교회 계열사쯤 되는 곳이죠. 왜 이렇게 이제 유사한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을까? 특히 아까 이제 직원 수 49명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3층 건물에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개인 정보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그 장사를 하는 전문 업체를 또 따로 만들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그 탈루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을 이렇게
신도들을 실제로 일하지 않는 이 직원들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좀, 비용을 좀 부풀리려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여기는 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맞습니다. 털면은 네. 뭐 무더기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광화문 온해 사업 목적에도요,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업이 있어요. 아, 여기 꼭 들어가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차별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그러한 업체들 또는 그 업체하고 관계된 기업들이 여론조사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게 되게 수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네. 여론조사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개인 성향들을 계속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용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당연히 이제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명태균식 그 여론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가입 명부를 가지고 자기가 1차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향을 파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파악된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그 특정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이 정광훈 씨도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좀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 쪽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조작을 여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 쿠키 여기 이제 광화문 온 같은 경우도 쿠키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하나 이제 약관에 보면 네. 거부할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부할 수 있다. 근데 하면 그렇게 거부하면 웹 사용이 불편해지고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 쿠키가 뭐냐부터 해서 지금. 쿠키가 먹는 건 줄 아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쿠키가 특별히 이 어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예.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개인 정보를 취득을 했는데 그거보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수집한 서명 명단을 가지고 선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예 길거리 서명 방식을 이렇게 그 사업체에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하는 그죠 고객 모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제 합법적으로 취득을 네.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정보 제공 동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온갖 불법적인 목적,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여조 조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일 우려스럽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뉴프리턴이라는 또 업체가 또 있어요. 역시 프리턴. 같은 건물에 있고요. 네, 뉴프리턴. 이거는 또 하나의 정광훈 계열사죠. 씨 며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며느리 양메리라고 그랬죠? 네. 아, 본명은 이제 양메리는 주영씨군요. 본명은 아니고요. 네. 여기 그리고 사업 목적에 보면은 이거는 출판업이 주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출판업이 하나가 아니에요. 또 퓨리턴 퍼블리싱이라는 또 전한나 씨가 또 주요하게 또 임원으로 있는 또 퓨리턴 퍼블리싱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역시 같은 건물에 있고요. 네. 네, 여기도 출판업이거든요. 여기 지금 주소가 장이동이네요. 네, 같은 건물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한나.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책들도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전에 정광훈 씨가 그 누구죠? 그 선거운동 누구 하다가 문자 메시지 한번 대거 돌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그 정치인의 책을 팔아주기 위해서 신도들한테 사재기도 시켰다. 네, 이런 제보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반중 정서를 좀 확산시키기 위한 책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네, 또 퓨리턴이라는 네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퓨리턴도 있고 퓨리턴 뒤에 뭐 붙는 다른 회사도 있고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김바울. 네. 또 정광훈 씨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이제 음향기기, 음향 장비, 조명, 무대 장치. 실상 이제 정광훈 씨 집회 많이 하니까요. 네. 사실 그 음향 장비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거 돈 많이 들 텐데. 딴 데 안 주고 자기 다 계열사에서 그렇죠.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자기 계열사에서 다 하면 네.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리엔준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역시 같은 건물에 있고요. 네, 정광훈 씨 딸이 네, 또 주요 인물이 운영하고 있는. 네. 항상 콜센터 꽃배달이 눈에 띄네요. 네. 저기 콜센터가 이제 유사시에 선거 기간 중에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이렇게 그 전환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이제 너무 그런 의심되죠. 네. 네. 전화해서. 그리고 또 리더스 픽처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리더스 픽처스는 이제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요. 여기는 영화 제작, 방송 제작, 영화 공급, 배급업 이런 것들이 주요 사용 목적에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승만 영화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돈 모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썼다, 어떻게 했다, 그 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산하면서 사실은 뭔가 돈을 한 군데 몰았다 해산하고 뭐 이런 거 좀 수법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사실 전한나 씨한테도 제가 연락하고 그랬는데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저 열거를 해드린 거는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정광훈 씨가 도대체 교회 목사라기보다는 네. 하나의 그 그룹 회장 정도의 수준의 하나의 그 기업 군단을 작은 소기업들을 거느린 하나의 그 그룹 회장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거기서 활약을 하고 자기가 있다. 어떤 정치적인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애국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를 자기 사업으로 쓰고 그리고 그 사업들은 지금 자녀들한테 다 되물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상속세 같은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사내 이사로 다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식들이 이미 상속 다 받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 씨가 이렇게 정광훈 씨 딸 전한나 씨는 자유일보도 운영하고 있죠. 언론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광화문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이거 할 때도 사실 되게 웃겼어요. 왜냐하면은 초창기에 자유일보 할 때 막 그 광화문에서 막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공기업들이나 기업들, 뉴스 기업들의 광고가 막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헉, 설마 진짜 여기다 광고했다고? 저 연락하더니 우리는 그렇게 광고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신력을 뭔가 갖고 싶어서 그런지 그렇게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조중동 절도운동 극우 세력들이 벌이면서 대한 매체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일보죠. 네. 네, 맞습니다. 정광훈 씨가 그런데 이 자유일보에 그 3천만 원씩을 그냥 월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정광훈 씨가 결별한 사람들이 한동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뭐 당회를 거치고 공동회의를 거쳐서 뭐 예산 편성되고 이렇게 됐지만 정광훈 씨 교회는 모든 헌금은 정광훈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했었는데 실제로 자유일보에 교회 돈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걸 정광훈 씨가 당시 2023년에 저한테 또 시인을 해줬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듣고 오시죠. 네. 그리고 자유일보 있잖아, 자유일보. 네. 자유일보 그건 이제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나를 거기 자유일보의 총책임자로 하니까 얼마나 싸운지 몰라 나하고 자기는 안 한다고. 거기 무슨 돈이 나오냐고 뭐 나오냐고. 거기로 매달 3천만 원씩 보내고 있다면서요. 뭐가? 자유일보에. 그 자유일보를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지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 안 하면요, 자유일보 운영 안 돼. 거기 김건희 여사는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라. 그때 왜 김성애 씨인가? 거기 이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아니, 김성인가 누군가 그분이 네. 거기에 뭐 정부에 뭐 어디 들어간다 그랬는데 네. 나는 그것이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어.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막 난리가 났더라고. 뭐 자유일보에서 뭐 백을 써가지고 그 사람 넣었다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했어. 그 사람 내가 우리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김성애 씨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자유일보의 필진 중에 한 명이 있었고요. 한때 그 용화대에 이제 들어가다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자유일보의 필진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제 무산이 됐었죠. 워너스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화랑로 19길에 위치해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정광훈 씨의 어떤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자식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여기는 자녀들은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 콜센터 이런 게 되게 주요한. 네. 네. 잘하는 건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 프로덕션.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같이 갔었던 아, 그 그 건물이군요. 건물입니다. 네. 여기 여기 그 3층에 있었죠. 너아라 TV인가? 네, 그게 지금 있었죠? 너아라 TV는 계속 채널이 폭파돼서 지금 전광훈 TV로 두 개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유튜브 채널 관리해주는 네. 회사군요. 이거 다 비슷비슷한 업체를 저렇게 많이. 그건 제가 볼 때는 저 매출이 한 개 업체에 이제 일정 규모를 넘게 되면 이제 누진세율이잖아요. 네. 법인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업체로 이제 매출을 쪼개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 이 탈세 목적이 일단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여기도 리더스 프로덕션 사업 목적을 좀 보면요. 여기 지금 체크를 제가 좀 못했는데 두 번째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데이터베이스업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론조사연구. 이게 돈입니다. 이게. 네. 그 또 굉장히 사실 계속 의심스러웠던 게 선교은행이에요. 네. 선교은행을 2014년도에 뭐 지점장까지 뭐 선발하고 뭐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취재했을 때 선교카드 수수료가 청교도 영성훈련원으로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행이 아닌데 은행처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지금은 또 선교은행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내이사 중에 미합중국인이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광훈 씨 그 교회 고문으로 있는 오재조 목사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전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왜 청교도 그 신학원 할 때도 이 사람과 같이 초창기에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했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비자 사기 쳐서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인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교민청 만든다고 하는데 그 교민청도 이들과 함께 주력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른 업체들은 다 대표가 딸이거나 그게 목사거나 측근이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정광훈 씨가 대표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시민단체나 뭐 그때 한계총 쪽에 있는 목사들이었나 고발을 했었지만 무혐의 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연유로 어떤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났고 어떤 게 괜찮은지를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제휴카드 및 신용카드 모집업, 선불카드 및 전화화폐업 판매업, 뭐 신용 정보 처리 수탁 사업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콜센터 운영 사업이 있고요. 금융 모집 대행 및 금융 서비스업, 금융 중개자문 컨설팅 및 용역업. 아, 근데 이거 은행법에 괜찮은 겁니까? 네. 뭐 한번 수사가 다시 근데 여기 진행이 또 돼야죠. 콜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이거 은행인데 아니 콜센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정광훈 그 가족 기업들은 계열사들은 기본 메뉴가 콜센터. 콜센터. 꽃배달. 이거 근데 꽃배달은 없고 부동산 콜센터는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콜센터하고 이제 꽃배달하면 이 정책보다 직결이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화환 보내고 화환 이런 거. 보내고 네. 뭐. 저는 꽃배달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네. 그렇군요. 화환 보내고 이런 거. 아,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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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이거 꽃배달은 좀 생뚱맞은데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 힘내세요 이런 거. 한동훈 힘내세요 이런 거. 혹시 요즘 많이 서 있는 그 화환 많이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이 성교카드 수수료가 꽂히는 이 성교은행이 계속 그 정광훈 씨가 본인 이름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임원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13개 계열사들의 그 자금이 모이는 저수지가 최종적으로는 이 성교은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좀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사권을 네, 탐사해 정말 너무 달라.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이들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교 카드만 지금 한 4만 장이 지금 발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정말 이건 뭐 정말
이게 뭐 간단한 이게 뭐 수준이 그쵸.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광훈 씨가 또 헌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본인이 계속 뭐 세계적으로 봐도 자기가 1위야 막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기독청 만든다고 하면서 헌금 어마어마하게 걷었고요. 하지만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민청도 만든다고 하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헌금 거쳤을 거지만 얼마가 거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청교도 신학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배출한 인력이 2,000명이라고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명당 100만 원씩 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 또 그 의상비 30만 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럼 이런 돈 다 어디로 가는 거죠? 회계 지출 내역 이런 것도 이 교회는 제대로 교인들 사이에서도 뭔가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여론조사 연구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 업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3곳이에요. 더 P&L, 광화문옷, 리더스 프로덕션. 여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런 업체들이 만약에 이제 명태균 같은 짓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이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 보수 가표집 이런 네.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지금 사그러들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혹시 정광훈 씨가 네.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수사기관에서 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일단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